안녕하세요. 온전히 당신의 편이 되어 당신을 도와줄 마지막 지푸라기 쭌코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에게 왜 허리 통증과 목 통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고, 지금처럼 앉아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이 마이클 보일 박사의 관절 접근법이라는 이론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관절들마다 정해진 성격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관절이 뼈의 길이가 다르거나 굵기가 다를 뿐 이 성격들은 지금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해진 성격을 뭔가 거슬렀을 때 저희는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쉽게 설명드렸을 때 이 파란색 관절들은 안정성을 담당하는 구간들이어서 움직임이 일어나긴 하지만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의 맞춰줘 준다, 이 초록색 움직임에 맞춰주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지닌 성격들입니다. 반대로 이 초록색 애들은 이런 손목, 발목이나 목 상단부처럼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로운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이 뭔가 꼬였을 때 저희는 불편감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아플 수도 있고요. 흔히 코어 안정성이 떨어진다, 코어 힘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죠.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허리가 안정성이 떨어져서 아플 수도 있고, 이 골반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허리가 대신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고, 저는 제일 크게 보이는 케이스들은 이 흉추예요. 이 가슴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이 파란색의 안정성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목의 하단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허리 통증과 목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흉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과 목의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늘의 주 주제가 될 거예요. 자, 트레이닝 현장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케이스가 이 허리 통증인데요. 이 허리 통증의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 TL 정션 신드롬, 흉요연접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허리는 파란색 안정성 구간이에요. 스테빌리티 구간이고, 이 흉추는 모빌리티, 이제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내는 유연성 구간인데, 얘네들의 성격이 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흉추 12번, 흉추의 마지막에는 자기가 요추인 줄 알고 안 움직이려고 하고, 요추 1번, 얘는 안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안정성 있게 조금 버텨줘야 되는데 자기가 흉추인 줄 알고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방형근이라고 불리는 위치도 있고, 여기서 자주 찝힘이 일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이 신경지배를 받는 위치에서 통증을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허리의 통증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는 것으로 재활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흉추를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행위들 중에 하나가 기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허리도 뻐근하고 뭔가 목도 뻐근한 느낌이 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기지개를 켠단 말이에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면서 팔을 자꾸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나, 또 유튜브에 흔히 알려져 있는 운동들 중에 가슴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해서 문에다가 팔을 껴놓고 이렇게 몸을 앞으로 미는 행위들이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게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는 요런 해부학적인 이유를 갖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상부 승모근의 과활성화예요. 근데 얘는 뒤에서 봤을 때 제 어깨에서부터 요 뒤통수 쪽에 붙어 있어서 내 목을 자꾸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혹은 내 어깨를 이렇게 올라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상부 승모근을 많이 썼는데, 이 팔을 또 뒤로 보내는 행위는 또 승모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미 승모근이 아픈데 승모근을 또 쥐어짜니까, 그래서 팔을 이렇게 보내라는 운동도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서 뒤로 보내면 또 승모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트레스 받은 애를 자꾸 괴롭히니까 나는 아프기만 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 승모근이 조금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모근에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이 전거근이라는 애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얘네들한테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는 스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슴의 스위치, 그 다음에 내 정수리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누가 스위치를 킬 때 저희가 불을 켤 때 가서 이렇게 빡 켜지는 않죠. 그냥 가서 톡 누르면 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모습을 봤을 때 뭐 가슴을 편다라고 해서 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 스위치, 그러니까 가슴 위에 뭔가가 올려져 있어서 내가 이거를 가슴으로 살짝 밀어낸다 라는 느낌만 줘도 내 이 전거근 쪽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가슴을 세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내 승모근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슴에 스위치를 꺼버렸을 때는 내 승모근에 지금 제 팔과 목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 힘이 들어가면서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가슴에 스위치를 켬으로써 얘네들의 말랑말랑해짐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스위치를 켜주는 거를 저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뭐 업라이트 포지션, 그 다음에 벨레 포지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가슴에 스위치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지 훈련을 한번 더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의 구조가 저희 흔히 식당에서 드시는 갈비살이죠. 갈비살이라고 불리는 이런 늑강근들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흉추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어서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슴에 스위치를 그냥 키려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사실은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 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흉유연접부 증후군, 이 가슴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렇게죠. 가슴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내 허리에서의 찝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얘를 뒤집어 까내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늘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스트레칭을 해줬을 때 이 반대편인 내 등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 몸을 이 중력에 맞서서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펼쳐준다. 그래서 이 펼쳐주는 거를 하는 거는 호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횡격막이라는 애는 이렇게 갈비뼈 맨 밑에 쪽에 붙어 있어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가는 가슴이 뒤집어 까지니까 내가 호흡을 해줄 겁니다. 호흡을 뱉어줌으로써 이 횡격막을 작동시켜서 이 갈비뼈 아래쪽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준 상태에서는 내가 이런 움직임을 주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얘를 놔버리게 되면 뒤집어 까진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처음에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내 가슴에 스위치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 뭔가가 올려져 있다. 가슴이 죽으면 흘러내리니까 얘를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단체마다 다른데 입으로 호흡을 뱉기만 하시면 돼요. 뭐 후, 뭐 취, 스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사이로 공기를 뱉는다 생각해서 스 발음으로 호흡을 뱉어주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 사이로 공기를 지그시 뱉을 거예요. 이렇게 호흡이 끝나갈 때쯤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원리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 갈비뼈 아래쪽이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나면서 얘네가 이렇게 확장되고 이 확장됨으로써 반대편인 내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잠깐 스트레칭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지개를 켜지 마시고 가슴에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뱉어주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어떤 상황에다가 적용을 하냐면 저희가 뭔가 이런 필기 같은 거나 책상에 이렇게 기대 있을 때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있게 되면 보이시겠지만 제 승모근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승모근의 역할은 어깨를 올려서 앞으로 보내는 형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비뼈 애들은 유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소흉근들은 또 뭉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필기를 하더라도 내가 가슴에 스위치를 살짝만 켜는 사람은 이 전거근이라는 데 힘이 들어가면서 내 등으로 뭔가를 밀어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하게 이렇게 하고서는 저희는 필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적용이 불가능한 재활 운동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실생활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뭔가를 쓰실 때 스위치 하나만 켜주시면 됩니다. 스위치를 꺼트린 자세, 스위치를 켠 자세예요. 요 정도만 해도 제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승모근이 말랑말랑해지는 게 느껴지고, 스위치를 꺼버리게 되면 바로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스위치를 켜고 필기를 연습하고, 뭔가 모니터를 볼 때에도 스위치를 끄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스위치를 살짝만 켜주고 바라보면 내 어깨에, 그 다음에 허리에 통증들을 많이 자, 다음은 이제 목의 부하를 줄여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많죠. 뭐 거북목 증후군, 뭐 버섯목 증후군, 뭐 일자목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만드는 애들의 또 힘을 빼주고 회복 시간을 주는 게 오늘 배우실 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북목을 자꾸 지속적으로 만드는 거의 큰 원인이 되는 근육 두 가지는 이 흉쇄유돌근이라고 하죠. 쇄골에서부터 턱까지 붙어 있어서 얘네가 힘을 주게 되면 저희가 턱을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효과를 내게 만드는 애예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승모근 상부, 그래서 내 목을 이렇게, 그래서 얘가 힘을 주고 얘가 힘을 주게 되면 저희는 거북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북목이 됐을 때 문제가 된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관절 접근법에서도 볼 수 있지만, 목의 상단부는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로운 구간이고 하단부 애들은 안정성 있게 버텨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 이유를 보면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목뼈 1번은 이렇게 고리 형태가 돼 있고, 2번에 1번이 이렇게 꽂혀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고리기 때문에 이런 회전들이나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나는데, 나머지 3, 4, 5번들을 보면 그냥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게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북목이 되게 되면 이 1, 2번이 막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고개를 요만큼만 움직여도 여기 통증이 있고,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여기서의 승모근의 찝힘이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스위치, 아까 가슴의 스위치를 내 정수리로 옮겨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수리를 위쪽으로 뽑아준다 라는 느낌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이 목뼈인 1, 2번이 살아나면서 이런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스위치를 꺼트린 상태에서는 고개를 요만큼만 움직여도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가 스위치를 이렇게 켜줄 거예요. 그냥 정수리 위에 뭐가 얹어져 있다라는, 뭐 턱을 과하게 당기려고 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켜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목을 돌리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많이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목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수리에 스위치를 켜고 움직이는 연습. 요거를 확장시키는 연습은 이런 뭐 책받침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자세가 틀어지신 분들은 이런 회전에 대한 움직임이 인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면서 흉쇄유돌근을 쓴다거나 승모근을 과하게 쓰는 형태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 턱에다가 그냥 이런 책받침 같은 거를 하나 받쳐놓고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쳐놓은 상태에서 내 정수리에 스위치를 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벗어나거나 눌러내지 않게 그냥 그대로 고개를 돌려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 책받침에서 제 턱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해주는 연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는 이쪽이 승모근들에 대한, 흉쇄유돌근에 대한 스트레칭들이 일어나면서 반대편 근육들은 또 정상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목의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정수리의 스위치와 가슴의 스위치를 항상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시면 쉽게 이 스트레스나 부하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고개를 움직인다거나 뭔가를 바라볼 때에도 스위치를 꺼트리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살짝의 스위치를 켜서 약간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려는 연습들을 해주시게 되면 목과 허리의 건강에 금방 개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운동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인데요. 이런 뭉친 근육들을 확실하게 풀어주고 나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의 올바른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미니밴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1단계 장력의 미니밴드고 얘는 5단계 장력의 미니밴드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얘네가 끼어 있을 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저희 몸은 이 뼈랑 뼈를 근육들이나 인대들이 이렇게 이어주면서 얘네들이 분리되지 않게 버텨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 뼈에 가까운 근육일수록 훨씬 더 무거운 애들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근육인데 얘를 그냥 풀어주는 거 없이 그냥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늘어나지 않고 이 가운데에 있는 애들만 과하게 늘어나게 돼요. 얘를 계속 쭉 당긴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네들은 충분한 스트레칭이 되지 않고 이 가운데 근육들이 끊어지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가 좋은 스트레칭, 좋은 운동이라 해서 그냥 형태만 따라하게 되면 내 멀쩡한 이미 잘 늘어나는 근육들만 늘어나고 문제가 되는 근육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뼈의 시작점과 끝점에 있는 근육의 시작점과 끝점을 자극해서 얘네들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나서 움직임을 가해졌을 때 충분한 스트레칭과 안전한 운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저희 말린 자세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근육들을 풀어볼 건데, 가장 1번으로 먼저 해주실 거는 소흉근 마사지입니다. 소흉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가슴에서부터 여기 팔까지 이어져 있는 애여서 내 어깨에 이런 말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제가 가슴을 피려고 해도 얘네들은 놔주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쉽게 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저희 손가락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힘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저희 하트 표시를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받쳐주시면 돼요. 손톱 밑으로 팔을 이렇게 뻗었을 때 만져보시면 쏙 들어가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트, 내 손가락을 이렇게 쿡 찔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 하게 되면 힘들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유독 아픈 부위를 좀 찾아낼 거예요. 움직이다 보면 여기가 굉장히 아프네 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10초 정도 가만히 머물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육만 풀어내는 게 아닌 이 근막들을 또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 겉에와 속에 위치해 있는 근막을 풀 때는 움직임을 가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가슴이 움직이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눌러놓은 상태에서 팔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럼 가슴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면서 이 근막들에 대한 마사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위아래로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특정 각도에서 갑자기 아플 수 있으니까 얘를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여 주면서 부드럽게 풀어 주시면 돼요. 이런 소흉근들을 먼저 풀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목의 원인, 거북목의 원인이 되는 이 흉쇄유돌근이라는 애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깊숙이 잡아 주시면 돼요. 잘 안 잡혀지시는 분들은 고개를 이쪽으로 살짝 내리게 되면 여기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잡아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잡아당기셔도 되고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 유독 아픈 데를 찾아서 한 10초 정도 머물러 주고, 아까 말했듯이 움직임을 줘서 근막을 풀어줍니다. 고개를 살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막이 풀어질 수 있게끔 또 시간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줘도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늘어나는 느낌이랑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잡아당기는 느낌이랑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잡아주시고 아픈데 찾은 다음에 10초 정도 기다려줬다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근막도 풀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승모근입니다. 승모근은 이렇게 저희 등 하부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만져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 후두하곤 이 골 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집어넣은 상태에서 얘로만 하려고 하면 또 힘들죠. 그래서 그냥 콕 찍어 놓고 제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혀 주시면 돼요.
지그시 압박이 되면서 얘네들이 마사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쫑쫑쫑 움직이면서 유독 아픈 데를 찾아주시고요. 찾았으면 거기서 10초 정도 머물러 줬다가 살짝씩 움직임을 주시면 돼요. 괜찮으신 분들은 바로 두 손으로 이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을 잡아서 뒤에서 올려주듯이 뭔가를 이렇게 떠올려 준다라는 느낌으로 목 뒤를 잡아주시고 유독 아픈 데에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움직임을 줘서 근막에 대한 마사지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런 마사지들을 충분히 먼저 해주신 다음에 아까 배우셨던 가슴에 스위치를 켜는 연습, 그 다음에 정수리에 스위치를 켜는 연습, 스위치를 켜놓고 책받침에서 고개를 움직이는 연습들이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스위치를 꺼트리지 않고 자꾸 의식해서 스위치를 켜는 연습들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목을 그 다음에 허리를 보호해주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예고했던 대로 이 발가락 움직임과 그 다음에 오늘 배우셨던 이 스위치 켜는 거 벨레 자세를 통해서 저희 스쿼트 동작과 뭐 이런 데드리프트 동작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